네, 다음은 경상대학교 장미하 연구원님께서 식량작물 지중점적 관계 시스템을 활용한 도라지 지왕의 생육 특성 규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식량작물 지중점적 관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라지 지왕의 생육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장미하입니다. 네, 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도라지, 길경이라고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라지는 다른 약용작물과 좀 다르게요. 채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신경동이나 편도선염 등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호흡기 질환이랑 천식에도 효과가 있는 거담, 진해, 진통, 진정, 해열작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도라지에도 많은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 섬유질, 철분, 무기질, 단백질, 비타민 등도 함유를 하고 있고 다른 약용이랑 다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를 식용으로 김치나 무침, 나물, 그리고 비빔밥 등의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라지는 생약은 뿌리가 굵고 내부가 충실하고 무게가 무거운 거 그리고 맛이 강한 것이 의량품으로서 상품적 가치가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험하고 있는 지황입니다. 만나이트나 글루코스, 카로틴을 비롯해서 베타, 치토스테롤이라든지 미량의 캄페스테롤을 함유하고 있고요. 뿌리는 생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조한 지황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쪄서 말린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은 약효가 조금 다르기는 하고요. 허약 체질이나 토열, 그리고 자궁출혈이라든지 생리불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생지황이나 말려서 사용하는 열병 후에 생기는 갈증이라든지 토혈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건지황이 있고요. 그리고 쪄서 말리고 술에 절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숙지황은 보혈제로 쓰이고요. 생리불순이나 발육부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지황도 도라지와 마찬가지로 근경 굵기가 8에서 12mm니까 1.2cm 정도가 되는 것이 중품으로 나와 있고요. 14mm, 1.4에서 1.5 그 이상의 굵기가 되는 것이 상품의 등급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식량작물에서 노지작물의 재배 85% 이상이 많이 차지는 하고 있는데요. 노지이다 보니까 물을 따로 관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많이 민감한 편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라든지 가뭄이 발생이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호흡보다는 가뭄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용작물 또한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인해서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노지작물이랑 동일하게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기에 지중점적 시설을 적용한다면 훨씬 더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고 뿌리 생육에 좋아야만 상품 등급이 높아지는 약용작물의 특성상 상품성이 높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논뼈 재배 중심으로부터 밭작물이나 시설 재배에서는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방법들이 대부분 지상에다가 점적 테이프 아니면 점적 호스를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 지상 점적이고요.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식량작물에서 도입이 시작된 지중 점적 장치를 이용해서 토종작물에 대해 관수, 관비를 자동적으로 주는 아마 스마트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표 점적을 사용하지 않고 지중 점적을 이용하게 되면은 126% 정도 수량이 증가했던 콩에 대해 나왔던 부분처럼요. 약용작물에도 지중 점적을 적용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식량작물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중 점적에 대한 시설이고요. 이거를 약용작물을 하려면 80cm 이상 간격을 띄우고 40cm 지하 40cm 밑으로 호수를 매설을 해서 이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도 자동적으로 주기도 하지만은요, 비료도 같이 공급을 하게 돼서 제어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이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물 생육 단계별 수분, 양분, 요구도 분석을 통해서 도라지 같은 경우는 표준 시비량이 9, 18kg, 15kg, 지황은 16kg, 14kg, 20kg. 그래서 기비로 들어갈 때는 절반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관비, 추가 비료를 사용해서
표에서 보는 것처럼 6처리가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한꺼번에 다 이 많은 양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비 시기, 도라지에서는 개화기, 비대기 두 번에 나눠서 이게 6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관비는 총 처리가 끝나는 수량에 대한 양이고요. 지황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생육 시기마다 비료를 처리하는 효과가 아직까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지황에서는 저희가 적용을 하기로 정식하고 난 다음에 활착이 시작되고 출하가 시작이 되는 걸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바로 개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화기부터 한 달 간격으로 3회를 관비해서 추비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주량은 나와 있는 것처럼 회당 10톤, 이게 300평에 10톤의 양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대조구는 당연히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재배하고 있는 방법이랑 비교를 하게 되고요. 표준 재배법에 준해서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지금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포장의 모습이고요. 도라지가 이제 활짝을 했고 여기는 실생을 정식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황 같은 경우는요, 뿌리로 번식을 해서 바로 저희가 그냥 묘종을 키워서 들어간 게 아니라 뿌리 상태로 심었기 때문에 조금 발화율이 균일하지 않은 부분은 있더라고요. 자, 지금 이게 1년차 시험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올해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해보면은 첫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과로는 작물에 필요한 양만큼 정밀 급액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노지 작물 수준에서 정밀 지중 자동 관수 시스템, 관비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 수분 이용률이 18에서 18%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작물에서 했던 것처럼 노지 작물에서 약용 작물에서도 이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토양에 대해서 수분 관리가 효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용 작물에서도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수확량 자체로, 그리고 수량 자체가 증가를 할 거라 농가 소득에서 훨씬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지 작물에서 자동 관수 관비 시스템을 확립을 하고 밭 작물에서도 자급률을 향상을 시키고, 이에 따라서 특용 작물, 약용 작물까지 같이 자급률을 향상을 시킬 수 있다면은 농가 소득이 훨씬 더 높은 증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라지, 지황 외에도 뭐 산패초라든지 작약,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외에도 뿌리를 활용하고 있는 약용 작물에 대해서도 지중 점적 자동 관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작물이 더 다양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약용작물과 윤종원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작물 콩에서 주로 쓰던 이제 지름경적 기술일 텐데, 사실 이제 콩은 대부분 식량작물이 이제 지상부를 먹는 거라서 한 40cm 깊이로 심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약용작물은 이제 뿌리 작물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식량작물하고 어떤 차이를 보일지 그 부분이 사실 관건이에요. 지하부 뿌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40cm 깊이에서 수분이 확산되면서 그 물을 이용하는 효율이라든가 확산되는 패턴 이런 것들을 기존의 식량작물하고 한번 꼭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혹시 예상컨대 나중에 뿌리를 기계 수확할 때 40cm 깊이로 묻었을 때 혹시 기계 수확에 장애가 되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중점적 예설 기계가 있잖아요. 그 기계로 최대한 깊이 배설할 수 있는 깊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질문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들은 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중 점적 관계라는 그 이제 시스템이 원래는 그 식용할 수 있는 뭐 콩과 같은 그런 지상부를 먹는 그런 이제 작물에 사용이 되었는데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한 40cm로 이렇게 지중 점적 관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뿌리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 40cm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계 나중에 수확을 하실 때 기계로 수확을 할 텐데 그 기계로 수확 시 40cm가 이 기계 수확할 때 그 뿌리 같은 것들이 손상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세 번째는 이 지중 점적 관계 이거를 매설할 때 최대 깊이가 40cm 말고 더 얼만큼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중 점적 매설 깊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행했던 거는 40cm였거든요. 근데 더 깊이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땅 속에서 물이 지표면까지 올라가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는 물음표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40cm까지만 일단은 실행을 했고요. 40cm에서 했을 때도 지표까지 완전히 물이 올라온다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기계 수확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거 처음에 40cm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은요. 다른 식량작물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했던 이유가 로터리 작업을 할 때 40cm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15cm에서 20cm에서 로터리 작업이 들어가고요. 심경을 하면은 30cm까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40cm까지 했을 때는 네, 로터리 작업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기계 수확했을 때 그리고 이게 1항을 만들어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1항 높이까지 하게 되면 한 50cm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올해 수확을 해보면은 결과가 더 나오겠지만은 지황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내려가기 때문에 살짝 조금 끝이 손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요. 콩은 지상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뿌리는 테스트 안 해본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걸 작부 체계를 하기 때문에 콩도 해봤고요. 콩도 이제 시작 예정이고요. 먼저 감자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에는 15cm에서 20cm 사이에 줄기가 비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는 봤을 때에는 물이 없는 시기보다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량을 지금 보이고는 있고요. 생육 자체에도 무처리 구간보다는 훨씬 더 높은 네, 생육 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뿌리에 대해서는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도 조금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요. 물이 너무 많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습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요거는 1년 차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실험 진행해보고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에 한 번 더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되게 이제 신기해서, 네, 신기하고 되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국지성 호우에 대한 피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이 네. 지중점적 관계 시스템이 국지성 호우에 대한 피해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국지성 호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가뭄의 네. 해에 대해서는 확실히 네, 가뭄에 대한 그거는 충분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를 도입할 때 비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생산성이 한 2-30% 증가를 할 것 같고 화학 비료 절감이 한 뭐 10에서 20% 정도 줄어들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네. 그럼 농가에서 이거를 도입할 때 그런 투자 대비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이거를 무조건 도입을 하면 좋은지 아니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생산성이 2-30%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식량 어떤 이 고부가 가치를 가지는 약용 작물에 더 유리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면요, 약용작물도 지금 스마트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기 재배를 해서 감초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 지중 배설 같은 경우는 지표로 점적을 깔게 되면은 작기마다 다 수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비용 부담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뭐 처리 비용도 발생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중 배설을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한 10년 정도 그 이상으로 일단 한번 매설하고 난 다음에는 교체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리고 로터리 작업이 들어가도 손상이 되지 않는 이상 네, 거의 영구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매설되는 비용만 들어가고 나면은 조금 더 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국지선 호흡까지 왜 걱정이 된다면은 이제 시설하우스 안에서 약초를 재배를 할 때 네,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물음표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 대부분 약용이라 그러면은 뭐 그냥 자연 상태에서 생산해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관비를 한다든지 관수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관비 처리가 들어갔을 때는 약용의 효과를 보이는 성분들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수확하고 나면은 그 부분은 분석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주 답변 명쾌하게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들 궁금해하시니 업데이트 되시면은 또 포스터나 네,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